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지방자치행정론 제8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은 지방정부와 주민은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헌법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인데 국민의 주권을 대신해서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이 나눠 갖게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상권 분립의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반면에 지방정부에서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권 분립이라고 그랬죠. 사법권은 중앙정부가 다 행사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집행권은 시장에게, 입법권은 지방의회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지방 주민들, 사실상 주인인 주민주권인데 주인인 주민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대리를 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또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권분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주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제8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은 누구이며 어떠한 권한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즉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봤을 때 주민등록 등본에 대전광역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전시의 주민이에요. 대덕구 주민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렇게 가면은 대덕구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사는 곳과 주민등록을 가진 곳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 볼 때도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친척이 있으면 거기다가 주민등록 옮겨놓기도 하는데, 그것이 실거주지랑 주민등록지랑 다른 것이죠. 원래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할 때 아파트 당첨되려고 또는 자녀 학군 선택한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실거주지가 아닌 그런 가짜 거주지에 주소를 놓고 하는 법 위반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위장 전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들어가는 걸 전입이라고 그래요. 나가는 걸 전출이라고 하는데 그걸 위장 전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주민등록지 따로 취업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아도 저희 가족은 서울에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반은 주말은 서울에서 보내고 학교에 있을 때는 주중에는 대전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저는 주민등록지를 대전시로 두고 있어요. 대전시 대덕구 주민인데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렇게 두 군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그럴 수 있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님 계신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실제 학기 중에는 대전, 요 한남대 오정동에서 생활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를 반영해서 저는 이중 더블 주민등록을 두 개 하자는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서울에 주민등록도 두고 대전에도 두고, 그 대신 이게 나중에 투표권이라든가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에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2분의 1씩 반반씩 가져가면 되죠. 투표권도 나는 0.5표, 세금도 반은 대전에 내고 반은 서울에 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죠. 제가 또 이제 나중에는 시골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그 동면, 광덕리가 제 고향인데 거기에 가서 살게 되면은 또 거기로 주민등록을 또 하나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세 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두 개 정도는 주민등록을 두 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지방 소멸 이야기 하는데 지방 소멸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상당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2도 5촌, 저 같으면 2도 5촌을 일주일 7일 있잖아요. 7일 중에 이틀은 도시에서, 주말에는 도시에 있고, 그 다음에 5일, 주중에는 제가 이제 학교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해요. 농사 지면서. 2도 5촌이죠.
어떤 사람은 5도 이천할 수도 있어요. 도시에 직장이 있으면 주중에는 도시에 5일 있고 주말에는 시골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게 하려면 이중 주민등록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권도 시장한테 주고 입법권도 지방의회에 주고 남은 이 주민의 권한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주민은 실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 거기서 살잖아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접민주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의 권한은 그냥 투표죠, 투표. 소속 지방 대전시장 뽑을 때 투표하는 것, 또 대전시 의원 뽑을 때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다루게 되는 거는 이렇게 다 간접민주제, 대의민주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준 거 빼고 그래도 남아있는 주민의 권리, 이걸 직접 민주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에 참여할 권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사탐 시간에 직접민주제의 세 가지 유형 해가지고 배우잖아요.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이렇게 배우는데 그래서 이 주민 차원에서도 지방자치 주민 차원에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에 참여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이제 우리는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총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총회거든요. 니네들이 결정하지 마. 우리가 총회를 열어서 결정할게. 만약에 이런 지방자치법이 제정된다면 조례라든가 중요한 결정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라는 건 무엇일까요? 주민이 일단 뭐 선거하는 것도 주민투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그 지역의 자치단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내려오는 주민투표 대상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시오. 그럼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 것들 있잖아요. 또 방패물 지역에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주민투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당 부분 주민투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지방자치법에 설정되어 있으나 그러나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렇게 주민투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이건 주민투표하면 안 돼. 이렇게 불가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가 정한 법령에 위반하거나 재판주의인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이니까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건 국가에 대한 외교에 대한 걸 할 수 있어요. 국방에 대한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회계, 지방세, 세입 관련된 재정 관련 사항은 이 지방 주민들이 투표하게 되면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하지 말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대의기구, 전문성을 가진 대의기구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무원의 보수 관련 사항 이것도 주민투표에 못하게 돼 있어요.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통제할 공무원 보수에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국가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에 대한 주민투표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구역 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단체장에게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방패장이에요.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설을 그 주민들이 실제로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그것을 찬성하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국가정책은 당근을 줘요. 만약에 그거 설치하도록 허락하면 니네들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게. 그런 혜택과 그런 방패장과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 주민들의 대표기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단체장은 대전시장은 지방의회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거치고 나면 그동안 했던 주민투표는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 그동안 옛날에는 좀 청주시, 청원시 우리 근처에는 요거 통합하는 거. 또 저 밑에 창원시라고 했는데 통합창원시 지금 100만 도시가 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느냐. 창원, 진해, 마산 이렇게 세 도시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100만 창원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중요한 결정이죠.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사선 핵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주민투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뭐냐?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주민투표를 누가 청구하느냐? 주민이 청구하거나 지방의회가 청구하거나 단체장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이 청구할 때는 청구권자, 즉 그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의 20분의 1 이상 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주민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체장은 매년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월 10일자로 주민투표 청구권자, 유권자 총수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청구할 경우에는 제적의원 2분의 1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단체장이 직권으로 이건 주민투표에 붙이겠다 할 때는 지방의회의 2분의 1 출석의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양식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여러 개 중에 하니까 옛날 이제 서울시 같은 무상급식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투표를 실시했어요. 어떻게 결과를 확정하느냐?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상 이제 투표를 참여해야 돼요. 투표율이 33.3%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하면 아예 까보지도 않아요. 개표 없이 나가리 된 걸로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그러면 확정이 되려면 전체 일단 투표를 33.3% 이상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때 까보는 거예요. 까봤을 때 과반이면 그 제안에 대해서 찬성한 것으로 이렇게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투표수가 3분의 1 미만일 때에는 개표 없이 없었던 걸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공표는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주민투표를 관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장에게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투표로 한번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 또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실시했던
주민투표 현황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제주도,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시는 법에 따라서 제주시, 서귀포시가 행정구예요. 즉 자치가 아니에요. 제주도지사만 주민이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 청원군 통합하는 거 반대가 이쪽이 많아가지고 부결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 포항, 경주 이거는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 시설에 관련해서 제일 높은 찬성률이 나왔던 투표율이 나오고 찬성률이 나왔던 어디가 가져갔냐면 아마 이거는 경주시가 가져갔습니다. 경주시 여기 찬성률이 89.5%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25.7%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예 까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미개표 종교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시, 남해시 이런 데에서 관련된 투표 현황들이 있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은 저 앞쪽에서는 찬성이 50% 안 나와가지고 추진이 폐기됐지만 다시 해서 2012년에는 찬성표가 79% 나와서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하고 완주군 통합은 투표율도 만족시켜서는 반대가 55.3%잖아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평창군의 주민지원기금 관리 방안, 이게 평창군에서 이것도 찬성이 거의 100% 됐으니까 이거는 통과됐고, 거창군의 뭐 이런 것들, 대구 군 공항 이전, 이것도 군의군의 우보, 소보, 의성군의 비안 이렇게 했는데 투표율은 굉장히 높았지만 찬성률이 찬성률도 50% 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통과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시에서도 도시공원개발에 대해서 천안시장이 주민투표에 붙인 건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아예 10%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개표 종결 이렇게 된 것이 주민투표라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감사를 감사원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감사를 하게 돼 있고 내부 감사는 각 기관마다 내부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조사해서 알아보고 잘못된 거 법을 어긴 게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감사인데 요 주민이 직접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법이나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이 소송해서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 이런 주민의 권한도 있다. 그래서 주민의 감사 청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공무원들이 법령 위반,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되는 단체장, 시장의 사무 처리가 있는 경우에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시도의 경우에는 500명, 대도시 50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300명, 시군구의 경우에는 200명 이내의 주민의 연서가 필요하고요. 감사기관은 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감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거 못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안 됩니다. 공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이 이미 하고 있는 것도 감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내가 청구인이 500명 내가 모아가지고 이거 감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청구의 대표자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나도 말할 기회를 주시오. 이럴 때 감사 결과 공표할 때 그런 기회를 주게 돼 있다. 최근에는 뭐 주민감사 청구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실제 통계 나오는 것도
2009년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이런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주민감사 청구가 이루어지느냐 지방의회 의원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하거나 의정비를 높이려고 하거나 부정부패, 예산 낭비, 용역관리 이런 쪽에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를 했는데 실제 이제 이 단체장이 법을 어겼어요. 이럴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한 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청구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는 경우에 이런 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분명히 불법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왔을 때 불복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주민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민소송이 진행된 현황입니다. 2022년 작년 말 현재로 행정안전부 자료인데 2013년에 경전철 사업 용인에서 이게 소송이 계속 아직까지도 길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천에서 경기도 보조금 다 주민이 감사 청구하고 나서 주민 소송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까지 주민이 감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옛날 것들, 그러니까 이게 최근 거고, 나름 최근 거고, 여기는 이제 옛날 거, 종결된 거, 여기는 진행 중인 거 7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종결된 사건, 소취와 주민 패소해가지고 소송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종결된 게 49건, 이렇게 주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패소한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이 주민소송 관련된 변호사를 제대로 쓰고 이러면은 나름대로 법을 어긴 게 없다고 판시가 된 게 주민 패소잖아요. 이렇게 종결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또 다른 논제인 주민 소환 주민들이 즉 소환한다고 하는 거 recall 너 이제 그 자리 그만해 시장 너 그만해 내가 주인이 말한다 너 내려와 하고 소환하는 거 recall이라고 해요.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느냐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 대해서 주민이 할 수 있어요. 비례대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소환을 하려면 특광역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주민 소환권자 아까 유권자라고 그랬죠. 10% 이상이 저 사람 주민 소환하고 싶습니다. 해야 돼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는 15% 이상,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주민 소환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1년 이내에는 소환이 불가능해요. 1년이라고 하는 거는 허니문이라고 해가지고 신혼에 지금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소환하는 건 불가능하고 1년 지난 다음에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 소환도 찬성 반대의 투표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 중에 하나죠. 주민 소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서 투표율이 33.3% 이상 나오고 유효 투표수 과반이 찬성을 해야 소환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주민 소환 투표를 해서 이거는 찬성이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직을 주민 소환당한 거니까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남시 2007년에 하남시에서 11건이나 있었는데 화장장 건립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막 투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과 시의원 3명과 시장을 주민이 소환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표해 보니까 투표율은 요거는 안 되죠. 33.3% 안 되잖아요. 요 두 개는 안 돼. 이 사람은 37% 됐어. 이 두 개는. 그런데 찬성이 91%. 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두 사람은 소환이 된 거죠. 여기는 투표율이 낮으니까 아예 미개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는 주민 소환이 없었던 걸로 나옵니다. 여기 서구 한 명 있어요. 여기에 구의원에 대해서
구의원에 대해서 주민 소환이 들어갔습니다. 2007년에 부당한 압력 행사, 해외 여비 이용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추진 시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철회 이미 진행된 거를 그냥 원래대로 돌리는 거는 철회래요. 그 시점부터 안 하기로 그러니까 철회. 제 이름이 철회인데 그래서 저보고 법학하라고 그랬는데 전 법학 안 하고 경제를 하고 행정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공무원이라든가 단체장의 불법 또는 부당한 거에 대해서 주민 소환을 할 수도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요건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쉽게 진짜 주민을 무서워하게 하려면 언제든지 주민이 몇 명 이상 아까 나와 있는 거 이제 그거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주민 소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 미달 이런 것들은 아예 추진도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좀 이것 좀 제정해 주시오. 이거는 폐지해 주시오.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또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0% 1%에서 70분의 1 미만의 연서라고 하는 서명, 이렇게 연판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백지에다가 해가지고 자기 이름, 주민등록, 주소 써가지고 이것에 청구하는 거에 찬성합니다. 시군구의 경우에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미만의 서명으로 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것도 불가사항이 있어요.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세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이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경우 단체장이 이런 조례 제정의 개폐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돼요. 그리고 60일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 주민이 이런 조례를 해달라고 했으니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지방의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의회는 주민 청구 조례안을 투표에 붙여요.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결 전에 이거를 청구한 대표자가 참석하게 하고 이 조례를 왜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좀 그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허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지난 21년 자료인데 10년부터 19년까지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 270건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안대로 의결된 것도 40개나 있으니까 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정의결 부결된 게 34건, 진행 중인 게 23건. 이렇게 주민이 직접 여러분들도 우리 동네는 조례를 살펴봤더니 인터넷에 찾아보면 우리 동네 조례 다 나옵니다. 이런 조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조례 청구한 것이 270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 40개, 80개 이렇게 원안 의결, 수정 의결이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주민총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주민총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에서 이거를 헌법은 허락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이 권리로 좀 주민총회도 열고 주민자치회도 운영하면 좋은데 제가 꿈꾸는 공동체 자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헌법상 자치권이 없는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주민총회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 주민총회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누가 대표할 건지 또 몇 퍼센트의 주민이 참석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또 할 수 있도록 조례 이런 것들의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치권이 없어서 동장도 직접 임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자치회 회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우리 동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산에 대한 것이라든가 정책 결정에.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읍면, 동까지 주민자치가 실현되는데 한계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또 대표성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실제 좀 주민자치회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잘 구성돼서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이런 주민자치회가 운영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자치로서 실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죠. 실제로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금천구 주민총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동 수준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한 거죠. 여기가 금천구가 상당히 좀 지방자치가 자발적 자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 단위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 회를 만들어가지고 금천구 같으면은 자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구의회에 또 의견을 전달하고 실제 구 차원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한 계획들을 반영하는 그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주민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민 투표, 주민 소환, 그 다음에 감사 청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펴본 주민총회라든가 자치권, 자치회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하는, 여러분들도 실제 학생회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자발적인 가운데 또 돈도 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려면 실제 우리들 서로 토론과 실제 우리한테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것들을 조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자치의식 자치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부족한 시점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8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